구독, 좋아요 누르면 나랑 사귀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외모로 승부하는 김상우 기자님. 오늘 뭐 디스하시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뭐 잘생겼다는 게 뭐 그 잘못한 겁니까?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하는 건데. 실력도 좋고 네. 외모도 출중하다가 물론 실력도 아니고. 좋고 그렇죠. 그거야 뭐 말해야 뭐 외모로 승부하는. 두말하면 되죠. 외모 때문에 실력이 가려지는. 저희 정말 노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상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언더스탠딩의 차기 노조위원장입니다. 예. 네. 오늘 전기 이야기. 네.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 이달 초에 미국에서 AI 관련 컨퍼런스가 한번 열렸는데 네.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난해 8월쯤인가 본인이 한번 트위터에 했던 얘기이긴 한데 AI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챗 GPT로 저희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골드 러시보다 더 큰 칩 러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당장 내년부터는 AI랑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전기차 이게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칩 공급이 부족 이런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서 그게 지금 미국에서 조금씩 그 징후가 보이고 있고 내년이 되면 굉장히 큰 우리가 전기 부족 때문에 AI의 성장세가 멈추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변압기가 없어서 난리라는 얘기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습니다. 네. 네. 변압기가 이게- 그렇게 없다고 그렇죠. 하더군요. AI를 돌리려면 이것도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거기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그 데이터 센터로 가는 이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송전망 건설을 하려면 당연하게도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변압기가 많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드릴 겁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네, 사실 전기가 이거는 부족하면 뭐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전소를 만든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데 일단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은 아닌 거고 예. 어제 SK증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관심 네. 있는 분은 그걸 찾아보시면 되실 텐데 이미 전기차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산업이 급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공급 사이드가 모든 걸 다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급 사이드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 수요가 잠깐 멈추는 이제 그걸 경영학에서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초기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쭉 발전을 하는데 공급 사이드가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정도의 그 정책이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전기차는 이 시기가 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AI도 똑같이 내년에 이런 시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요지입니다. 정체기가 생긴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기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긴 할 거예요. 비싸게 느낀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테슬라가 뭐 전기차 가격도 내리고 예. 그래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유럽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재밌는데 지난해 유럽에서 전기차를 그 150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체 다 해서.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4분기로만 따로 떼어놓고서 보면 한 16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뒤로 물러선 거는 처음이었는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최근에 그 중국의 비아디 예. 비아디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유럽차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만 비아디가 유럽에서 뭐 52만 대를 팔았거든요. 예. 52만 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에 판매가 저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말 그 중국산 싼 전기차를 빼놓고는 거의 다 안 팔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47%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에. 그런데 중국차는 늘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차만 팔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체 그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큰 데가 중국이잖아요. 예. 70%가 되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뭐 2023년도에 한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 정도 팔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시면 2020년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2024년에도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뭐 더 늘어나긴 할 테지만 둔화 시기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줄어든 이유가 굉장히 좀 재밌는데 보조금을 줄여서 그렇다.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조금을 줄였어요.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지난해 네. 10월에 이게 뭐 중국산 전기차 때문은 아니고 그 독일이 요새 경기가 좀 많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잘라버렸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전기차가 확 줄어든 게 있는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산이 많이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보조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보조금이 있으면 사고 보조금이 없으면 당연히 수요가 안 사고. 줄어들 테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조금 싸서 산 것도 있지만 사실 전기차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사게 되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기차는 전기만 충전하면 되니까 그 생각보다 되게 돈이 적게 든다.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샀었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그 실선이 유럽의 전기 도매 가격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 이쯤 하다가 지금 한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에 볼록한 건 뭐예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기 가격이 그때? 엄청 예, 올랐을 예, 때입니다. 예. 물론 그때도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올라 있어요. 한 뭐 예. 30% 40%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미국 전기차 충전 비용이랑 내연기관차 연료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모델 3가 마일당 충전 비용이 4.2센트 정도가 들어요. 1마일당. 1마일당. 예. 근데 이게 그 휘발유를 넣었을 때 가스를 넣었을 때는 혼다 시빅이 9.4센트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싸네요. 싸. 맞습니다. 확실히 전기가 싸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기차가 그나마 좀 수요가 단단한 게 예. 이 전기요금이 그래도 조금 싸니까 물론 이거는 가정에서 완속 충전기로 했을 때 비교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 차이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급속 충전기라고 하죠. 충전소 가서 급속 충전기 급할 예. 때 빨리 넣는 거. 이걸로 하게 되면 휘발유보다 미국에서도 더 가격을 많이 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완속하고 급속하고? 그 미국의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이 1kW당 15에서 16센트 정도가 해요. 예. 그래서 마일당 4.2센트가 나오는 건데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이건 직류로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kW당 40에서 60센트니까 3배에서 4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휘발유로 넣는 것보다 전기차로 충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그래도 아무리 급속 충전이어도 휘발유보다 시간이 더 걸릴 텐데.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더 비싸다? 맞습니다. 밥 먹이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널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급속 충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 출퇴근하는 예. 경우에는 가정에서 내 집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 아 이게 전기차가 휘발유보다 돈이 더 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차값도 비싸고 급속 맞습니다. 충전하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고. 그렇죠. 근데 미국도 이러한데 유럽 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전기요금이 높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가정에서 충전하는 것도 휘발유랑 별 차이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그래도 전기요금이 그래도 조금 낮았으니까 예. 지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가정용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예. 한 50%가 쌌고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10% 정도가 쌌거든요. 휘발유 넣는 것보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야. 그러면 가정용으로 충전을 해도 비슷하거나 좀 비싸거나 그러네.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싸게 되는. 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주고 보조금도 없는데 비싼 가격을 주고 비싼 휘발유, 비싼 전기 넣고. 그렇죠. 비싼 전기 넣어서 어. 전기차를 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진심인 분들. 그래서 환경에 진심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전년 야. 대비해서 많이 팔렸다는 거죠. 정말 진심이구나 그분들은. 진짜 진심인 분들만 사겠구나 지금.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는 이제 뭐 테슬라 이런 데들이 신차 가격을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중고차의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배터리가 너무 오래 못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기차도 뭐 배터리의 가격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쭉 될 텐데 예. 중고차 가격이 근데 신차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저는 이미 비싸게 샀잖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주고 샀는데 신차 가격이 요새 떨어지면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미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서 전기차 타는 사람 감가상각을 보고 아 그럼 내가 왜 전기차를 타야 되지?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비자가. 보조금 문제뿐 아니라 전기요금 문제도 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요금 문제도 전기요금 문제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비슷하게 주고서라도 환경을 생각하니까 예. 그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충전 인프라예요. 네. 근데 충전 인프라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충전소를 지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이 좀 우리나라도 아파트에는 앞으로 무조건 얼마 들어가야 돼. 관공서는 반드시 얼마 있어야 돼. 다 그 로드맵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로드맵을 따라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이게 그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빨갛죠. 예비 전력이 수도권은 예비 전력이 없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게 전력망이라는 게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예. 이제 가가 호호당 혹은 아파트 단지당 혹은 건물당 한전이랑 어. 계약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니네는 뭐 전력을 쓰는 규모가 얼마 이렇게 규모를 딱 정해주면 그만큼의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걸 조금 여유를 주고 주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이 뭐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이 중에 50개는 전기차 충전소로 만들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력이 이 예비 전력이 남아 있는 만큼만 지을 수 있어요. 아, 그 로드맵대로 자 맞습니다. 무조건 아파트는 절반은 앞으로 충전기에 놓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됩니다. 전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눈여겨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엑스 같은 굉장히 큰 건물, 예. 복합몰 같은 데 가게 되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전력 그 계약을 한 구매 용량이 엄청 커요. 큰 선이 들어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 전력도 큰 겁니다. 음.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깔 수가 있는데 보통의 아파트 단지는 그 건물과 비교해서 훨씬 더 그 계약 전력 규모가 작습니다. 예비 전력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쓸 것 같아. 예. 그러면 이 맥시멈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적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더 많이 쓰게 되면 정전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총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총량을 정해서 형광등도 켜고 하는데 보통 남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한꺼번에 모든 걸 안 쓰니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기차 충전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남는 폭이 없으면은 충전은 못 한다. 남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력 계약을 한 규모가 예.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럼 예비 전력이 10이다. 그럼 이 10 안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기 어딜까요? 코엑스 같은데 그 계약한 전력 그 공급 규모가 뭐 1000이다. 네. 그럼 여기는 예비 전력으로 100을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이 요 건물에 들어가요. 네. 근데 항상 다 쓰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쓰는 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뭐 10%만 쓸 때도 있고 90%쓸 때도 있고 맞습니다. 그럴 테니까 전기차 충전하고 전기가 남으면 좀 쓰고 혹시 다른 데서 좀 여기서 많이 쓰면 좀 더 그런 건 안 그게 됩니까? 기술 발전이 되면 가능한데 어. 예를 들면 전기라고 하는 건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된다고 예,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남으면 상관없기는 한데 근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보통 한 90 정도 쓰더라. 예. 그래서 뭐 한 10 정도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다 이게 풀로 차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나중에 갑자기 수요가 91로 올라갔다. 예. 그럼 정전이 나는 겁니다. 아, 무조건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위험하게는 못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발전소를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발전소를 우리가 짓는 발전소들이 대부분 태양광, 풍력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이 충전소로 전기가 오려면 송전망에 태워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없습니다. 변압기가 변압기가 많이 없다. 부족해요. 어. 그럼 이쪽에서 승합을 해서 멀리 보내고 이쪽에서 강압을 해서 안전하게 써야 되는 건데 예. 이 변전소에 변압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게 쉽지 않고 보내주는 애들이 없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여기에 충전소 얼마 짓는 게 쉽진 않아요. 예. 민간 사업자들이 그런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언제 그 뭐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는 내가 장사를 했다 언제는 하지 말란 얘기인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에서 전기차를 2032년까지 우리가 67% 신차 판매의 67%는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충전소를 뭐 50마일마다 하나씩 쭉 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그 충전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 배정한 예산이 50달러인가 그래요. 2032년까지. 근데 딱 두 곳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에 예산이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 보조금 받아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예. 지금까지 딱 두 곳이 지어졌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충전소가 잘 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에 그 목표치를 바꿨죠. 30년까지 67%였을 거예요. 30년까지 67%였는데 32년까지 56%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아 전기차가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그걸 봤더니 뒤에 전력 인프라 이게 뒤에 숨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아니 근데 전기차를 많이 쓰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지.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로드맵도 마찬가지죠. 아파트에 충전기 지으면 돼. 그렇게 아니 충전기를 지으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면 전기가 얼만큼 더 보충이 돼야 충전기를 지을 수 있어. 당연히 로드맵에 그게 있어야지. 아니 그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산자부에서 나와서도 설명을 해줬던 게 그런 거잖아요. 잠깐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많이 남죠 광주에는. 요거를 여기는 올려 보내자. 올려 보내면 돼요. 어. 이거 올려 보낸다고 전력 고속도라고 하는 거 만든다고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몇 조가 수조가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 시기가 2036년입니다. 앞으로도 12년이 남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완공이 될 때까지는 별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김 기자님 저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한전에서 구했습니다. 그럴 듯하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도 그래서 수도권에 들어가야 되게 힘든 게 예.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변전소마다 다 예비 전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변전소 휘하에 있는 그 계약한 그 가가호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전력을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변전소마다 다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도권에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주변에 발전소도 없고 예비 전력도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한전이라는 하나의 공기업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전부 다 관장하니까 어디는 몰리고 어디는 안 몰리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전을 지역별로 다 쪼개요. 그래서 광주 한전이 독자 그 생존 체계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아. 그럼 서울에 팔자. 비싸게 부르자. 우리는 남으니.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한전 독점 체제가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발전소는 다 따로 있어요. 예.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한전은 그걸 사다가 다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뉘어 있으면 오히려 예를 들면 광주에서 너무 많이 남아요. 서울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팔아야지. 팔아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은 남고 우리는 아니죠. 모자라니.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줘. 여기서 전기를 보내면 당연히 이쪽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한전에 전기를 파는 거고 한전은 보내주고 그 받은 사람은 그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죠. 예. 다 똑같아요. 거기서 네. 태양광에서 만든 이런 것들은 어차피 파는 건 파는 거다. 맞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뭐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AI도 전기차만큼 전기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먹어요. 든다면서요? 예. 네. IEA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이게 벌써 1년 반이 전이잖아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쓴 전기 사용량이 340테라와트 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때 그해 2022년에 우리나라가 쓴 전체 전기 사용량이 568테라와트 시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전기 많이 쓰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 7번째쯤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거의 한 60% 정도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썼다는 거고 딱 340테라와트시라고 하면 그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네요.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가 2022년에 316테라와트시를 썼는데 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22년만 하더라도 AI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 국제에너지기구가 2022년에 딱 AI랑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암호화폐 채굴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봤더니 한 410테라와트시 정도를 쓰는데 이게 2026년 불과 4년 뒤잖아요. 그러면 더블로 뜁니다. 지금도 저렇게 더블.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 재밌는 그래프가 요거거든요. 미국은 보시면 지난 한 15년간 전기 수요가 계속 제자리였어요. 예. 딱 제자리였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의 힘이라는 거죠. AI와. 그래서 저것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그렇죠. 됐다. 미국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예. 요거를 커버해주는 그 발전소를 봤더니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인데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송전망에 태우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가 있어야 되는 변압기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그 신재생 에너지 바로 옆에다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게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밤에 안 들어와요. 음. 바람이 안 돌 때는 전기 또 생산을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옆에다 붙여놓을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요즘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 가서 이걸 지으란 말이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예. 로우던 카운티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 혹시 한인 계시면 제가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골목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골목.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버지니아. 예. 여기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왜 저기에 몰려 있어요? 이 동네에서 조금 세금 감면도 많이 해주고 예. 지금까지 1조 정도의 세금 감면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네가 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이 많으면 뭐가 좋냐면 데이터 센터는 이게 서버가 돌아가는데 열 받을 거 예. 아니겠어요. 식혀줘야 돼요? 그렇죠. 식혀줘야 전기를 덜 먹는데 그러려면 냉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냉각수가 많이 있는 물이 많이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전기요금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어컨을 물로 돌리는 거예요? 에어컨을 돌리는 건 전기로 돌리는 거고 예. 물을 증발시켜서 낮추는 그러니까 냉각수를 사용하는. 냉각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맞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서 식히는 방식인가 보네. 하루에 뭐 데이터 센터가 쓰는 물량이 인구 3에서 5만쯤 되는 도시에서 쓰는 물 소비량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엄청 뜨겁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냐면 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간 출력 기준, 그러니까 계속 이 순간에 필요한 전력량이 2.8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예. 이 동네가 인구 42만밖에 안 되는 도시거든요. 근데 2.8기가와트 정도라고 하면 이게 시애틀이랑 맞먹는 전기 소비량입니다. 네. 그래서 2.8기가와트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옆에서 원전 2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아마존이 이 동네에서 이미 지었고 앞으로 계속 또 지을 거다라고 그 계획을 발표한 것들이랑 다 합하면 예. 아마존이 여기서 운영을 할 데이터 센터가 한 102개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에만 2.7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한 2032년쯤 되면 대략 발전소가 7기가와트 규모가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전 4기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아마존이 원전 사업해도 되겠는데요. 야, 자기네가 직접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지. 듣는군요. 근데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발전소를. 그래서 이 그 로우던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왜냐면 이 카운티의 예산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가 내는 겁니다. 한 해 네. 전체 예산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센터들의 허가를 해줬어요 이미. 네. 근데 발전소가 따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 민간 업체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7개 천연가스 발전소를 새로 짓겠다. 이게 올 초에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원래 그 우리가 폐쇄하기로 했던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 그 들어온 거 왜 돌리냐? 우리 그렇죠. 동네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석탄 발전소는 폐쇄하기로 한 건 아예 안 됐고 예.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미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지어라. 그거 지으면 되지 왜 더러운 천연가스랑 석탄 발전소 지으려고 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짓게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옆에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예.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 동네에 계속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죠. 채팅창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전부 다 원전 옆에만 짓도록 해. 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 저런 보여드리면 의견도 있던데요. 예.
요겁니다. 아, 실제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원전이에요. 어. 예. 펜실베니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이 원전을 야. 지은 네. 그 탈린? 예.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어쨌든 이 원전을 지은 업체가 예. 이 옆에 조그맣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어요. 어. 선구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더니 아마존이 이걸 사겠다. 어. 그래서 이달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 한 6.5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천억 원을 주고 산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게 지금 장사 잘하네 진짜. 조그맣게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야. 여기에 한 이거의 20배 되는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계속 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원전 옆에 바로 꽂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예- 신재생 그런 거 필요 없다. 아, 이제 패키지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송전망 이런 거 필요 없죠. 예. 그냥 뭐 간단한 변압기 정도만 해서 전선만 이용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가 2.8기가와트니까 예. 2.8기가와트의 원전이 2.5기가와트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 이 한 여기에 한 20배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네. 여기서 쓰는 전력량이 1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갖다 쓸 전기를 수 있다는 받고 거죠. 원전 옆에. 그래서 실제로 이 원전 옆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나왔고 MS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 바로 옆에다 SMR을 짓겠다라는 구상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조그만 원전 맞습니다. 옆에다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조그만 원전 짓고 데이터 센터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근데 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의 한 33%가 미국에 몰려 있는데요. 이게 한 2,200개쯤 됩니다. 야, 미국 전기 문제가 앞으로 엄청나지겠군요. 저거 이제 앞으로 시작에 불과할 텐데. 이미 있는 게 이 정도고. 예. 근데 앞으로는 심지어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그냥 클라우드 서버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연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네. 그것도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AI 전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뭐랄까 더 많은 그래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앞으로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AI 전용 데이터 센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지어놨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이런 거 옆에는 지을 수가 없고 예. 그럼 얘네들은 송전망에 태워서 조금 분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변압기는 전체 수요의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재룡전기 이런 데들에서 변압기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예. 변압기 좀 많이 만들면 안 됩니까? 변압기? 근데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가 한번 굉장히 조금 과잉 투자했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그때 주택붐, 건설붐이 있었잖아요. 집들이 많이 지어지면 거기 손전망 들어야 되니까 변압기를 많이 만들었던 거죠. 예. 그 캐파를 늘려놨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산 또 싼 변압기가 들어왔고 들어왔어요. 예. 그때 굉장히 많이 망가진 변압기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그때 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함부로 안 들어간다. 수요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으로 엄청 쓴다. 이게 국방물자 수호법이라는 거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 보조금도 주겠다, 세금면 해주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한다고. 야, 변압기 보따리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만들어서 근데 미국에다 갖다 생각을 해보면 변압기 그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캐펙스 투자 안 하고 나중에 리스크 지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지금 생산하는 것만 팔아도 사실 본인한테 나쁘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미국이 진짜 최주영 박사님도 한번 나오셔서 전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다 때려박아서 싼 전기를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데 예.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계속 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진 않은 거죠. 그럼 원전밖에 없다. 김상우 기자님의 결론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엔 원전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렇죠. 패키지로 가자.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사실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AI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칩스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뭐죠 그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이런 것도 다 또 이렇게 미국 내부로 가져왔잖아요. 이런 공장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완공이 되면 거기서 막대한 전기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그 공급이 되겠냐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들어봤고 AI 때문에 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야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 손에 확 잡힐 듯한 그런 브리핑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칭찬이 과하십니까? 손에 잡힐 듯한? 손에 잡힐 듯한. 네 외모로만 일하는 거 아니다 김성우 기자가. 나를 외모로만 평가하지 마라.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전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전기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 있을 것 같고 조금 팔로업해서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면 또 소개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김상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